타임워너 케이블 532번을 통해 방송되던 MKTV 송출이 중단됐습니다. 퀸즈 등 뉴욕에서는 시청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미 태권도 교육재단이 미국 최대 태권도 시범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일 미 동부 충청향후회가 2014 충청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뉴저지 한인 부동산 사기 일당이 전격 체포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XP 보안 업데이트 서비스가 내일부터 중단되지만 한인 은행들의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타임워너 케이블 532번을 통해 방송되던 MKTV를 지난 4일부터 뉴욕시에서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타임워너 케이블과의 계약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맨해튼, 퀸즈 등 뉴욕 지역의 방송 송출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임워너 케이블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MKTV를 포함한 몇몇 방송사들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일부 채널의 방영이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방송국으로는 유일하게 MKTV가 맨하튼, 퀸즈 등 뉴욕시 대부분의 지역에 방송 송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MKTV는 기존의 532번이 아닌 타임워너 케이블 73번을 통해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일부 지역만 방송되고 있습니다. 타임워너 케이블은 기존 MKTV가 방송하던 532번을 MBC-D와 계약을 새롭게 체결해 방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KTV의 방송 송출이 중단됨에 따라 기존 광고주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고주들에 따르면 MKTV는 기존 광고주들에게 사전에 방송 송출 중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적게는 한 달, 많게는 1년까지 장기 계약을 한 광고주들이 있어 피해 금액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KTV 측은 웹사이트를 통해 타임워너 케이블 측과 시스템 조정 중이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사실상 채널 복원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미국 태권도 교육재단이 미국 최대 태권도 시범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려 10,000명의 태권도인이 참가한다고 합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6월 뉴욕의 중심 맨하튼 타임스퀘어가 하얀 도복의 물결로 수놓아집니다. 미동부 공립학교에서 태권도를 정식 과목으로 배우는 3,000여 명의 학생들과 이들의 교사, 학부모 등 모두 10,000명이 오전부터 하루 종일 타임스퀘어에서 태권도 시범을 펼칩니다. 타임스퀘어 태권도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미국 태권도 교육재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최대의 태권도 시범 축제에 한인들의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이 10,000명의 학부모를 포함하여 10,000명에 대한 사람들에게 도복을 입혀서 그 타임스퀘어를 흰색 물결로 입히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차례 자세를 통해서 타임스퀘어에 10초 동안 안 움직이는 그 타임을 멈춰보는 이런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미국의 공립학교들에게 태권도 정신을 가르치고자 시작된 미국 태권도 교육재단은 출범 7년 만에 11개 주 300개의 공립학교가 태권도를 정식 수업으로 채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미국의 교육국을 장악을 해서 태권도로 해서 교육을 하고 태권도로 해서 한글을 가르치고 그럼으로써 우리 한인 학부모들이나 우리 위상들이 날로 상승할 걸로 생각합니다. 올해로 5회를 맞는 타임스퀘어 태권도 페스티벌은 오는 6월 27일 맨하튼 타임스퀘어에서 열리며 격파와 연무시범,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접합한 태권도 댄스 등을 선보입니다. 행사를 후원하는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원은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타임스퀘어에서 태권도 홍보뿐 아니라 한류의 열기도 확산되길 희망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미 동부 충청도 향후회가 지난 금요일 뉴욕 플로싱에 위치한 대동연회장에서 2014 충청인의 밤과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향후회 회장 이 취임식 행사도 함께 있었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동부 충청도 향후회 과구천 신임회장은 이강원 전 회장으로부터 도민회기를 넘겨받고
제15대 충청도 향후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곽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이민 2세들에게 조국의 얼과 내 고향 충청도의 정치를 느끼면서 한인이라는 정체성을 확립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곽 회장은 투명한 향후의 운영으로 충청인의 화합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향의 비즈니스에도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여기에 뉴욕에 있는 우리 미 동부 충청도민회가 향후회가 앞장서서 거기에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한인 고교생 10명에게 각각 $500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향후의 장학위원회는 미국에서 자라나는 2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며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그래도 다행히도 우리 회장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또 골프 대회를 통해서 장학기금을 모아서 그래도 매년은 아니었지만 성심성의껏 학생들을 돕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도울 예정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취임한 곽 회장은 앞으로 2년간 향후회를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 한인 부동산 사기 일당이 전격 체포됐습니다. 차 위기에 몰린 숏세일 매물과 해외 부동산 개발 투자를 빙자해 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60만 달러에 돈을 갈취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게 운영 중인 뉴스타 부동산의 대표 55세 정모 씨와 정 씨의 부인 53세 박모 씨, 그리고 뉴스타 부동산의 직원 이모 씨와 이 씨의 남편 연모 씨가 숏세일 사기 관련 절취 및 공모 등의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정 대표와 함께 베트남 하노이 부동산 투자 사기를 공모한 옥모 씨와 옥 씨의 부인에 대해서도 수배령을 내리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이들 용의자들은 숏세일 사기로 $26만 달러,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로 $30만 달러 등 2명의 투자자에게 모두 $56만 달러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정 대표와 부인 박 씨는 2008에서 2009년 팰리세이즈에 숏세일 매물을 구입하면 큰 차익을 낼 수 있다며 여성 고객에게 접근해 수표를 받아낸 뒤 고객 몰래 자신의 직원인 이 씨 부부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정 대표 부부가 피해자에게 권유했던 숏세일 매물은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정 대표 부부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숏세일 매물을 구입하는 매매 계약을 추진하면서 에스크로 계좌에 넣을 수표를 받아낸 뒤 에스크로 계좌가 아닌 뉴스타 부동산 계좌에 입금해 놓고 사용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XP 보안 업데이트 서비스가 내일부터 중단됩니다. 소비자들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하고 있지만 사실은 수년 전부터 계획된 일입니다. 시대상에 맞게 보안을 진화시키기 위한 것인데요. 한인 금융업계의 늑장 대처가 한인들에게 피해가 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XP 보안 서비스 중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다수 한인은행들이 현금 자동 입출금기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더 이상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XP 운영체제를 계속 사용할 경우 ATM은 은행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누리는 해커들의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동부 지역 7개 한인은행 가운데 노아은행과 BNB 하나은행만이 ATM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완료했습니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은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기계 교체 여부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BBC에는 49대의 ATM 중 14대를 윈도우 7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나머지 30대는 신기종 ATM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윌시은행은 절반 정도를 업그레이드했고 신한은행 아메리카는 다음 달까지 전 지점에 있는 16대 모두를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며 뉴뱅크도 이달 안으로 ATM 3대의 업그레이드를 끝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42만 5천여 대 ATM 중 내일까지 업그레이드가 끝나는 것은 38%에 불과합니다. 전국의 ATM 대부분은 내일 이후에도 윈도우 XP로 계속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윈도우 XP로 운영되는 ATM을 이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영주권이 기각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격 미달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불법 체류 기록이나 노동 허가서의 문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3 회계년도 이민비자 기각 통계에 따르면 이민청원 자격 요건 불일치와 미달이 미 영주권을 기각당하는 사유 1위로 11만 347건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노동허가서 문제로 기각을 당한 케이스가 7,500여 건이었습니다. 과거에 1년 이상 체류 시한을 위반했던 전력도 291건이었으며 그 외 생활보호 대상자로 분류돼 기각된 건수는 170건, 허위 서류 제출은 4,800여 건이었습니다. 이들 사유 다음으로는 과거 이민법규 위반자, 밀입국 조직원, 추방 경력자, 마약사범, 도덕 범죄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주로 기각당하는 5가지 사유들에서 여전히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 2007년 영주권 기각 사유 중에서는 재정 능력 문제가 가장 많았었습니다. 또 비이민 비자 신청의 경우에는 이민법 위반이 최대였고 다음은 범죄 경력이었습니다. 지난주 뉴욕주 전역에서 영어 표준 시험이 실시됐지만 학생들의 시험 거부율이 늘고 있습니다. 초중학생 3만여 명이 시험을 거부했습니다. 응시율이 낮아지면 연방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학군의 성적도 떨어져 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규정에 따르면 표준시험 응시율이 각 학군 재적 학생의 95%가 돼야 연방과 주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업스테이트 서부 지역에서만 4천여 명이 영어 표준시험을 치르지 않았고 뉴욕시의 경우 시험 거부 학생은 1,000여 명인 것으로 버펄로 뉴스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뉴욕주 전체로는 3만여 명이 지난 1일에서 3일 실시된 영어 표준시험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상황으로는 상당수 학군의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교육계의 판단입니다. 또 응시율이 낮아지면 해당 학군의 평균 성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수 학군이 낙제 학군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주교육국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올해 시험 응시율을 기준으로 낙제 학군을 가리지는 않겠다고 밝혔지만 교육계의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수학 표준 시험은 오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됩니다. 차이나타운 피쉬마켓 등에서 날생선을 맨손으로 만지지 말 것을 조언한 뉴욕시 보건국이 최근 감염 사례 확산을 경고했습니다. 추가 감염 환자가 급증하면서 현재 66명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이나타운 날생선 세균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브루클린이 38건으로 가장 많고 맨해튼 13건, 퀸즈 7건, 스테이튼 아일랜드 3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이 같은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난 것은 2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보건국에서조차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국 레비 피쉬맨 대변인은 날생선을 만질 때 장갑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세균은 미코박테리움 마리눔으로 확인됐으며 날생선을 만지는 과정에서 피부에 상처를 통해 침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선을 먹는 과정에서는 감염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감염되면 손과 팔에 붉은 종양이 생기고 부어오르며 종양은 곪게 됩니다. 여기에 극심한 통증과
수치와 심한 경우에는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국은 발병 초기에 발견하면 항생제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심해지면 수술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며 감염이 의심된다면 신속히 병원을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